자,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2019년 8월 26일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이제 남은 기간이 한 4개월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서 편입에 꼭 합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지, 또 이왕 합격할 거면 좀 더 좋은 학교 가면 더 좋지.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볼 테니까 좀 이 동영상을 듣고 혹시라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제발 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이쪽 볼게요. 자, 마지막 4개월 인문계 수험생 여기에 집중 좀 제발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9월인데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 9월인데 지금에 와서 편입을 포기한 학생들은 없지. 포기한 학생들은 이미 포기를 할 거면은 7월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지. 지금 이제 9월 들어가는데 지금에 와서 포기한다? 너는 성격이 그런 거지. 뭘 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 혹시 그거 생각나? 아무리 공부 안 했던 학생들도 수능 D-100 요 날짜 되면은 날짜 계산하면서 공부하는 척은 했어. 그게 왜 그랬냐면 시험이라는 거의 특징상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열흘 전에 공부하는 것과 시험 보기 10달 전에 공부하는 것과 뭐가 더 중요할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인 열흘 전에 공부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박철희 교수님도 나랑 같이 수업하시는 박철희 교수님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얘기 중 하나인데 이제 뭐가 있냐면 상반기 때 공부했던 게 있지. 예를 들어 볼게. 상반기 때 너가 이만큼을 공부를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이만큼을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야. 그럼 웃긴 게 뭐냐? 하반기 때는 똑같은 양을 공부할 때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분이야. 왜냐하면 실력이 달라졌거든.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 모의고사 갖고서 절대 나눌 수가 없어. 네가 생각을 해봐. 너가 만약에 현감학생이라면 학원에 처음 왔을 때 너의 영어 실력,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네가 뭐 인강생이라면 인강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너의 영어나 수학 실력 그 실력과 지금 실력하고 과연 똑같을까? 아니지. 분명히 많이 달라져 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는 게 너무나도 많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걸 했을 때 1시간이 걸려.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공부한 너의 내공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을 똑같이 했을 때 10분이면 끝나지. 그래서 실전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앞에서부터 뭔가 이제 쌓여서 내공적인 것들이 쌓여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상반기 때 했던 양보다는 하반기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시험이든 공부를 그 전에 열심히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많은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해.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근데 편입시험은 완전 또 반대야. 이 웃긴 게 뭐냐면 되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야. 편입준비생들은 처음에 우와! 열심히 해. 그리고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냥 나름대로 지쳐서 이렇게 돼. 진짜 바보들이지.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9월달 이후부터 편입준비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 아니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될 학생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댐으로써 자기가 상반기 때 그 열심히 했던 걸 기억을 못한 채 하반기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 상식적으로. 근데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더 안 해. 편입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야. 물론 이거를 좋게 해석할 수는 있어. 너의 경쟁자가 무너져 내린다. 네 입장에서는 땡큐지. 네가 그 시간에 이제 공부해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네가 거기서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 안 돼. 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더 중요해지는 건 사실이다. 상반기 때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 너의 능력이 달라져 있단 말이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점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해라. 알겠지? 자, 그리고 잘 들어.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편입을 접을 수는 없잖아. 이제 끝을 봐야지. 합격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왕 하는 거면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솔직히 인문계 편입은 자연계보다 훨씬 어려워.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자연계 편입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인문계 편입이 어렵다고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솔직히 뭐 수능하고 비하면 인문계 편입을 하더라도 솔직히 쉬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느냐? 점수에 따라 달라. 지금 만약에 점수가 학원 모의고사 평균 50점 기준으로 뭐 어떤 학원이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50점 기준으로 한 플러스 20점 더 나온다. 평균 7점 이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권 정도의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점수가 40점에서 60점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학생이 있어. 50점 기준으로 해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에서 왔다 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위권 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입에서 제일 위험한 학생들이 요 학생들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평균도 안 나오고 10점 아래 40점 이하. 우리가 하위권 학생들을 얘기를 하지. 솔직하게 얘기할까? 잘 들어. 일단 7점 이상. 편입이 웃긴 게 뭔지 알아? 변수가 되게 큰 시험이다. 학원 모의고사 점수대로 절대 안 간다. 너가 재수생이면 다 알 테니까 따로 안 들어도 되지만 이번에 처음 하는 학생이라면 이번에 편입 결과 나오지. 네가 만약에 학원 학생이지. 너 주위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점수 네가 어느 정도 알지. 결과 나오면 솔직히 많이 놀랄 거야. 왜? 학원 모의고사 점수대로 절대로 안 가. 그래서 내가 하나 알려줄게. 자, 잘 봐. 웃긴 게 뭔지 알아? 특히 인문계. 나는 이 이야기를 작년, 재작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내 말 달라진 거 없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90점 이상 나오는 괴물이 있어. 정말 잘하는 애지. 인문계 80점 이상이야. 정말 잘하는 겁니다. 70점 이상입니다. 얘도 정말 잘하는 학생이지. 그럼 너희들은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이걸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잖아? 90점이 서강대 가고 80점이 뭐 예를 들어서 건대 가고 70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를 간다. 다 좋은 학교입니다. 다 좋은 학교인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학교의 레벨 차이는 있는 게 사실이죠.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최종 결과 딱 나오지. 이렇게 안 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90점 받은 애가 건대 가. 그리고 80점 받았던 애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를 가. 그리고 70점 받았던 학생이 서강대를 가. 이게 인문계 편입의 현실이야. 무슨 말이냐? 몇 점 이상부터는 복불복이야. 그래서 점수가 7점 이상 나오는 인문계 학생이면 인문계 학생일수록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 제발 좀 깝치지 말고 점수 나온다고. 너 깝치다가 생각 이상 못 갈 수 있다. 깝치지 말고 일부러 좀 강력하게 얘기할게. 미안해. 기분 나쁘다면 정말 미안.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라도 네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켜야 돼. 내 입장에서는. 점수가 7점 이상인 학생들은 분명히 잘해. 근데 웃긴 건 뭐냐? 평균 50점 기준으로 플러스 20. 7점 이상부터는 상위권인데 7점 이상부터는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90점이 가장 잘 가고 80점이 그 다음으로 가지 이게 아니라 몇 점 이상부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인문계인데 정말 영어 잘해. 저 외국 좀 살다 왔어요. 이미 서울 4년제 웬만한 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네가 제일 위험해. 너의 영어 실력대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판에서 봤을 때 너는 당연히 상위권 학교 서성안을 찍어야 되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과연 네가 갈까? 가면 좋지. 근데 못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 평상시에 너보다 공부 못했던 밑에 있던 학생들이 너보다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어. 이게 편입시험이야. 편입시험은 수능처럼 시험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학교별로 유형도 다 다르고 난이도도 다 다르고 시험 보는 날짜도 다 다르고 당일날 너가 시험 보는 컨디션도 다 달라. 그리고 워낙 편입시험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본인 학생들의 사고력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고력 밖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
점수가 7점인 학생인데 와 내가 평상시에 항상 그렇게 들었던 어휘나 문법 문제가 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네. 야 독해 교수님이 이 지문 꼭 나온다고 했는데 진짜 나왔네. 그러면 걔는 평상시 자기 실력만큼 그리고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원래 90점이야. 근데 그날따라 아 나 이거 어휘 아는 건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 이거 문법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오늘따라 안 보여. 야 독해 지문 와 이거는 읽히지가 않아. 그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 나올수록 내 말 잘 들어. 야 점수 잘 나오는 상위권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어. 학생들 실력 차이 크게 없거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실력자들은 200명인데 상위권 학교에서는 현실이 그런 거야. 50명밖에 안 뽑는 거야. 그럼 실력 있는 150명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크게 없다.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야 된다. 그럼 뭘까? 그 시험은 대부분 실수로 갈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실력하는 만큼의 그 정도 실력을 발휘하면 들어가는 거고 그날따라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해. 그럼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크게 없다. 결국 뭐에서 갈린다? 실전 시험에서 그 실수로 한두 개로 갈리는 건데 실수는 착각하지 마.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갈리는 거야. 항상 실수는 기본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기본이라는 문제에다가 포함할 수 있어. 어휘도 기본인 거고 문법도 기본인 거지. 거기서 실수를 한두 개 한다. 끝이야. 못 가. 시험 다 끝나고 후회하면 뭐하냐. 이미 다 결정된 건데.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학생일수록 마지막까지 더욱더 겸손하게 열심히 해야 돼. 점수 나온다고 깝치지 마. 항상 학원에서도 황당한 게 있고야. 점수대로 안 가. 얘가? 그런 결과가 되게 많단 말이야. 점수 잘 나온다고 깝치고 공부 막판에 안 해 잘. 그렇게 해서 정말 잘 간 애도 있겠지. 근데 마지막에 피눈물 쏘는 애들도 많다. 됐지? 특히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 긴장 좀 해. 더욱더 열심히 해. 네 점수 나온다고 깝쳤다가 중위권밖에 못 간다. 물론 기본 실력 갖고 중위권까지는 가겠지. 근데 네 목표는 높지 않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깝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해야 돼. 자 그리고 제일 위험한 학생들, 이 학생들. 작년 실제 현강 기준으로 합격생 데이터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제일 위험해. 왜? 이 정도 점수면은 너희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물론 내가 현강에서는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해. 야 인문계 일단 50은 넘자. 야 그래도 50 넘으면 합격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점수대에서 좋은 학교 한 60점 이상 나옴에도 불구하고 60점 요정 나옴에도 불구하고 재수 좋아서 최종 결과 나올 때 이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중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외대를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확률은 1% 미만이야. 나머지 99%는 못 가. 그리고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어디든 들어가야 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점수 나온 학생들 어디든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편입해서 뽑는 인원이 적고 지금 지원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점수가 이 정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50점인데 붙는 경우도 있지.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학교가 더욱더 부풀복이야. 붙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학교 하위권에 붙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생각지도 다르게 야 점수가 너 이거밖에 안 나는데 네가 어떻게 건대를 가? 야 네가 어떻게 홍익대를 가? 야 네가 어떻게 뭐 국숭세다는 이 학교를 가? 이런 경우도 또 되게 많아. 진짜 부풀복이 이 구간. 붙으면 상관없지. 그냥 올킬.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 정도 점수대 나온 학생들은 긴장감 끝까지 늦추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해. 그래서 가능하다면 들어가는 게 좋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된다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특히 이 정도 점수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약점 드러나면 안 된다. 어휘 문법은 성실성의 테스트야. 공부 좀 한다? 점수 다 챙겨가. 공부 안 한다? 그냥 나서. 여기서 챙겨갈 점수 다 챙겨가야 돼. 왜냐면 네가 실질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
내가 저번에 학교별로 뭐 문항수 다 공개를 했지만 너가 진짜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은 생각보다 어휘 문법이 많이 나와. 여기서 점수 딱 챙겨가야 돼. 어휘 문법에서만 점수만 딱딱딱 챙겨도 합격하는 건 보장 웬만큼 돼. 그리고 독해 논리에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40점 이하.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면 합격 못해. 물론 뭐 재수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300명 중에 1명. 299명은 안 된다. 선생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정말로 성실하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 정도다. 그럼 일단은 미안하지만 네 머리가 나쁜 거야. 공부 머리 솔직히 중요해. 노력 중요합니다. 근데 탁월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 결론 어떻게 할게? 너가 노력을 안 했겠지. 물론 너는 노력을 안 하고서 핑계는 댈 거야. 제가 원래 좀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사기치지 마. 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 누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맨날 졸아. 학원에 오면 뭐하냐. 맨날 자습실에서 자는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네 성격이 그런 거야. 너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세상이 너 기준에다 맞힐 것 같아? 아니. 세상의 기준에다가 너를 맞추는 거야. 언제까지 착각하다가 그렇게 살다 끝날 거냐. 노력해라. 그리고 점수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방안이 없는데 어떡하냐. 네 머리로는 독해 논리를 이해를 못해. 논리 문제를 풀어야지. 아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 배우자 좋은데 야 A, B 시대에 있는 어휘도 모르잖아. A, B 시대에 있는 어휘도 모르면서 무슨 논리 문제를 푸냐. 독해 스킬 필요합니다. 독해 전략적으로 풀어야 돼. 누가 독해를 일일이 다 해석을 하고서 풀어. 근데 그 전에 하나는 깔려야 되지. 해석은 됐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해석도 못하잖아. 기본적인 번역도 못하잖아. 남은 기간에 나만 믿고 한번 해봐. 너 지금 상태로 가면 그냥 올킬이거든? 그러니까 나만 믿고 한번 해볼까? 이거라도. 야 어휘라도 한번 제대로 외워봐. 내가 앞에 동영상에서 계속 올렸잖아. MD 복화 수능, MD 33,000 표제어, MD 33,000 중요 유출. 이 세 개만 외워봐. 문법 내가 시키는 것만 해봐. 내가 시키는 것만. 그래서 아까 앞에 뭐 특강 올렸지만 내가 시키는 특강이라도 한번 제대로 들어봐. 그리고 형광학생이라면 정규 수업 당연히 듣는 거고, 뭐 인강수양생이라면 이제 9월 달부터 내가 기출문제 정규 수업 또 들어가거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스틴이 하라는 것만 한번 해봐. 그리고 독해 논리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거 갖다 버려. 뭐 안 되는 걸 뭘 붙잡고 있냐. 그걸 예습 복습하냐고 시간 내가보고 있지. 하지만 네가 수업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봐. 그렇게 해서 한 달만 해도 50은 나온다. 야 내가 50점 찍는 법을 내가 얼마서부터 얘기했는데. 앞에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것도 알려줬잖아. 구문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천일문도 알려줬잖아. 너 그거 했냐? 너 그것도 안 했잖아. 야 나한테 개인적인 문자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천일문 기본을 하니까 제 점수가 30점, 40점, 50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67, 80 나왔습니다. 문자가 와 애들한테. 근데 너는 그것도 안 했잖아. 머리 나쁘다고 부모님 욕하지 말고 네가 노력 안 한 걸 탓하라고. 공부는 성격이야. 무조건 성격이야.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이 꼭 이런저런 핑계대고 있어. 짜증나게. 노력을 한번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그때는 받아들여야지. 어떡하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근데 네가 진짜 노력을 하고 있어? 네가 네 기준으로 노력하는 거 말고 어느 누가 너를 봤을 때 야 너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얘기 누가 하디? 안 하지. 넌 노력하는 게 아니니까. 핑계대지 마. 그래서 인문계 전체적인 방향 설정하고 해.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연배에서 어려운 것뿐이지 하면 해. 들어간 놈들이 있다니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리고 실력이 나오는 학생이면 학생일수록 독해 논리 열심히 해야 된다. 결국 상위고등학교 나름대로 이상의 학교들은 독해 논리로 갈려. 근데 독해 논리는 결국 수업만이 듣는 놈이 이깁니다. 너의 사고력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문제집 풀어봤자 한계가 딱 정해졌어. 너의 사고력 밖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고력 밖에 나온 거 전문가 도움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뭐 형광수강생이라면 미드스타 수업 듣고 있으면 박철 교수님 얘기 잘 듣고,
다른 학원 학생이라면 너 담당 독해쌤 말씀 잘 듣고 논리선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인문계 수험생들을 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